중년층이 가장 부담 느끼는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어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모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날렸다고.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정년까지 다녔고 본인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에게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서 키웠고 이제는 억 단위의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를 도와주고 여생을 편안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경매, 배당,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혹시 나도 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는 중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경험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새로운 아파트로 전세 이사를 갔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고 집주인도 친절했으며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고 집주인이 성실해 보이니까 안심했으며 급하게 계약하느라 꼼꼼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았던 것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졌고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배님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놔서 일부는 보전받았지만 그래도 손실이 컸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심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실수는 단 하나였다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때 꼼꼼히 봤다면 근저당이 말타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 해도 집주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절대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근저당이 3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 5천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3억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2억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경매가가 5억보다 낮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조금 있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충분히 높았고 여유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하고 6개월 후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친구는 깜짝 놀라서 집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 집인데 자기가 대출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추가 대출 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친구는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으로 일종의 담보권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나중에 추가로 설정되는 근저당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경매가 되어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친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을 귀찮아하거나 비용이 든다고 꺼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받아도 전세권이 우선순위가 되어 안전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고 집주인이 싫어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권 대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날짜를 확정하는 것으로 전세권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머니는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이전에 이미 여러 개의 근저당을 설정해 놨던 것입니다. 경매가 되었을 때 선순위 채권자들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는 순서가 밀렸고 결국 보증금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되는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떼어서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들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집주인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지, 대출이 많은지, 사업을 하는지, 경제적으로 안정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여러 채의 집이 나오거나 대출이 많거나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계약 전에 집주인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하고 등기부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선 지나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보증금이 평생 모은 돈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보증금 반환 일자를 명확히 하고 지연 시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중개수수료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하거나 중개인 없이 계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전문 중개인은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을 알고 위험 신호를 파악하며 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 같았고 중개인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중개수수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억 단위 보증금을 잃을 뻔했다고. 절대 직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고 끝이 아닙니다. 1년에 두어 번씩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지,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여덟째,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석 달 전부터 집주인과 소통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상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이 귀찮아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연락했고 그 결과 집주인도 미리 준비해서 계약 종료일에 정확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홉째,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거나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 같아도 중개인이 괜찮다고 해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순진하게 믿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성에 사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5번 했는데 매번 등기부등본을 3번씩 확인하고 집주인 뒷조사해라고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주변에선 지나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미덕이라고,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은 안전합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까?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는 받았습니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집주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전세보증금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리면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